안녕하세요. 남현희 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뭐, 진짜 몰랐냐?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하시는데, 저는 뭐, 진짜 그분 입장에서는 진짜 모른 건 맞다. 그리고 수많은 기자분들 말씀하시는데, 전총조가 판을 크게 벌리니까 웬만하면 나도 속겠더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뭐 이제 수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뭐 진짜 몰랐냐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월세 3,500짜리 집에 들어 살라고 하는데 안 넘어가기가 쉽지는 않겠다. 명품 옷으로 풀 세팅을 싹 해주고 미심쩍지만 그거 마다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 벤틀리든 뭐든 그 공세가 안 넘어가기는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물량공세라고 하잖아요. 그 물량공세, 물질이 최고인 시대에 뭐 숙박비 하루 1200만 원 그 호텔방 뭐 이런 것들이 훅 지나갔을 때 쉽지는 않겠다. 그게 엄청난 사기 기법이니까 심리적인 피지배 상태에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행동 반경이 결국은 같아지고 소위 병풍이라고 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 사기국의 일부로 자기가 출연된 거죠. 숙주라고 하는데 본인 입장에선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봐요. 속아 넘어간 거고 다른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공범이 된 거고 그랬을 때 정말 몰랐냐라고 질문했다고 하면 이 명리적으로는 어떻게 좀 이해가 될 수 있을까? 저는 뭐 다른 분들도 그렇고 뭐 이 남현희 씨 본인이 여기 와서 앉아 있다 하더라도 좀 도움이 될 만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사주를 뭐 공부하고 보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일지에 편인 한 글자가 작게 이렇게 있어요. 쇠하다고 표현하는데 천간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좀 왕하다고 보는 거고요. 지지에 있으면 쇠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작은 단서 하나가 딱 있잖아요. 쇠하면 단서 하나를 알고서도 전체를 안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명리 용어로는 인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단서를 알고 그걸 자기 나름대로 딱 끼워 맞춰서 탁 안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환불 탁 켜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전총조 씨의 그 성 정체성이 좀 이상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자기는 남자로 자랐다. 그 전총조 동생 사진 이렇게 보여주니 그대로 누가 안 믿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예를 들어서 인성이 왕하면 똑같은 것을 봐도 나는 모르겠다고 딱 해버려요. 성정체성이 헷갈리잖아요. 남녀가 애매하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인성이 왕하면 그건 모르는 것이 돼요. 바로 가족관계 주면서 띄워보자. 이렇게 나온다고요. 딱 명확하게 문서로 확인하려고 해요. 그 띄워오면 가족관계 증명서 있는 사람들 싹 다 조사하고 뭐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철저하게 갔으면 시아버지가 누군지 바로 알았겠죠. 시아버지 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군지 예를 들어서 카톡으로 시아버지 될 사람이라고 위장해가지고서는 카톡 문자가 왔잖아요. 연락 오면 인설된 사람은 저렇게 편인이 쇠하게 이렇게 있다. 인성이 쇠하게 있다 하면 덜컥 상황이 이렇게 됐구나 하고 나름 상황 파악을 빠르게 딱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게 그것이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오래 살다 보면은 대충 봐도 아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인왕하면 인성이 천간에 있거나 왕하면 내 머릿속에 일단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딱 카톡 보고 사찰해가지고 카톡 프로필 전화번호 이렇게 추적할 수 있잖아요. 그럼 폰 주인 찾아 나서고 안 밝혀지면 끝까지 의심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편인이 저렇게 일지에 쇠하게 있으면은 그렇게 인설될 가능성이 많고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깜빡 속아 넘어간 거예요. 내가 알 만큼 알아봤는데 정말 속은 것이다 하고 저는 이제 봐줘야 될 것 같고요. 이 천하의 이 남현이가 이렇게까지 휘둘릴 수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비견 겁재가 이렇게 특히 겁재가 왕하잖아요. 그리고 정화 하나가
월상에 딱 하나 있어요. 정화, 정관이 지지에 근이 없으니까 정관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관이거든요. 내 머리에 쓰는 관, 명예, 관. 지지의 실제적인 건 아니고 명예적인 관. 올림픽 은메달이면 늘 화급금으로 퀄리티만 높이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관이 이렇게 하나 있고 나머지가 비겁이니까 비겁, 겁재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비겁 태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겁, 겁재가 이렇게 왕하다는 얘기는 주위의 사람들 레벨이 너무 높다는 뜻이에요. 전 이렇게 겁재 많은 사람은 처음 봤는데 이 정도 비겁이 왕하면 내 관, 정관 저걸로는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렇게 비관격자가 많으면 또 내가 못 다스린다 하더라도 레벨이 안 되는 사람과는 엮이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겁왕은 나를 갖추기 위해서 자기를 엄청나게 투자하고 단련하고 열심히 살아요. 아주 진국인 사람인 경우가 많죠. 때문에 자기도 눈높이가 높아진다고요. 전총조가 재발 행세하면서 경원 대동하면서 나타났을 때 보통 사람보단 그쪽에 마음이 탁 가게 돼 있어요. 전총조가 막 쇼하느라고 명절에 선물 택배 문간 쌓아놓고 재벌집 사람이 이 정도다 하고 보여지니까 애초에 그게 눈높이가 상향되어 있는데 최면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더구나 겁재가 지지에 쫙 깔려 있고 연상에 신금이라고 겁재가 이렇게 있잖아요. 겁재라고 하는 거는 이 자기 일간과 비교해서 퀄리티가 높은 사람이에요. 이 정화관으로 내가 주위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관은 다스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겁재가 지지에 근도 있고 천간에 있어서 상대편 레벨이 너무 높은 거예요. 만약에 이런 레벨 높은 사람을 집에 들이면 내가 작은 방으로 쫓겨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이런 사람이 새끼 전도서로 오면 목사 내가 쫓겨나는 거예요. 비견 겁재가 왕하고 내가 관이 조그맣게 있다. 이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물주다 내가. 그런데 세입자로 병원 같은 거 좋다고 월세 잘 받겠다 싶어가지고 들이면 내가 결국 건물 헐값에 팔고 나가야 돼요. 이 전총조 같은 사람 만나면 내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 폰 다 오픈해야 돼요. 통장, 내 가족관계, 내 직장 전부 이 사람 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 그럼 눈높이 낮춰서 만족하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미 퀄리티를 높여가지고 내 주위에 사는 사람들 급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어설픈 사람 대접하고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게 안타까운 인생의 참 한계거든요. 계속 어느 정도 레벨 되는 사람들, 급 되는 사람들과 협력도 하죠. 하지만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뜻이고 이렇게 관이 쇠하면 내가 그들을 통제하기가 어렵다 라고 일단 보시는 거예요. 거기 펜싱 아카데미에 그 누구도 결국은 이 남현이가 제대로 통제하지 성추행 꺼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잘 통제하기는 상당히 어렵겠다. 이게 비겁이 이렇게 왕하면.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해야 했을까? 참 인생이 그렇게 해서 그래야 그래서 힘든 건데요. 이게 금이 왕하잖아요. 이걸 금태과라고 합니다. 금태과. 월지 자체가 유금. 그냥 전부 다 그냥 금으로 쫙 깔았네요. 금태과라고 하는 건요. 공짜가 일체 없는 세상에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오직 실력만이 살 길은 환경에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서 여기 뭐 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가 일체 없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금, 결과, 땅땅땅땅 쳐가지고 불로 막 가열해가지고 나온 알짜배기, 결과, 상품성, 철저히 시스템화되어 있는 곳, 철저한 규칙, 실력, 결과물로만 승부 보는 곳에 이분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올림픽 은메달리스트로서 수많은 메달을 딴 사람으로서 그렇게 실력 하나 가지고 펜싱인으로 살면 가장 좋아요. 보통 금을 보면 금생수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요.
금생수하면 대중적인 삶이 돼요. 만약에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주문 잘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학생들 알바면 여기저기 취직 잘 되고 편의점 사장들한테서 야, 너 와서 일해. 이렇게 수많이 오라고 하는 데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금해서 딱 멈췄죠? 나는 알짜배기인데 쑥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막혔다는 거거든요. 금생수가 안 되면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어울리고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편하게 사람 대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딱 실력만으로 오케이가 되든 안 되든 이런 삶이거든요. 금이 저렇게 태왕한데 금생수가 안 되면 대중적인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은 아니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랬고, 자, 이민 개묘 수생목 운이 오면, 이 수생목이라고 하는 건 편안한 누구 한마디에 쑥 빠져들어가 버려요. 완전히 딱 알짜배기로 실력만으로 승부하려던 사람이 갑자기 편안하게 알콩달콩 누군가가 쑥 오면 거기에 마음이 확 넘어가기가 너무 쉬워요. 저는 그런 데서 약간의 그 심리적으로 머릿속에 이런 참 혼란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운에서 나한테 없는 거 있는데 이거 없는 거 들어온다 이래가지고 내년 기대한다 뭐 이런 분들 많이 봤는데요. 절대로 나한테 없는 운 왔다고 좋을 수 있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 안 돼요. 전총조 같은 여자가 왔을 때도 벌써 내 마음 자체가 딱 철저한 규칙sek에 살던 사람이 그런 편안한 그 무언가에 쑥 빠져드는데 나는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애초에 내가 그걸 경험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할 길 가야지가 이렇게 단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걷잡을 수가 없게 돼요. 이분은 뭐 그 사주에서 수생목 운을 보면 육신으로 보면 식상생재라고 하는데, 식은 개인이고 재는 너와 나, 결혼했으면 배우자로서의 정체성이에요. 식자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이루며 같이 사는 걸 얘기하거든요. 식상생재, 쓸고 닦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알콩달콩하고 믹스커피 타놓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이게 식상생재예요. 내 입장 얘기하고 네 입장 얘기하고. 그러나 식상생재가 없으니까 나와 너 편하게 놀고 쉬고 이런 게 애초에 잘 안 돼요. 그런 세계나 사람을 인지를 잘 하지 못합니다. 기존의 가정생활도 그렇게 이렇게 막 쓸고 닦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런 삶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이 되는데요. 이런 게 없이 관 하나 딱 있잖아요. 비겁의 관. 관이면 직업, 사회적인 나, 거기서 펜싱 아카데미 감독하며 사는 거죠. 그런데 식재운이 오면 그게 개인에게 친하게 대해주는 그 누군가가 외부적으로 왔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혹하게 되는데 그게 내 삶을 뒤흔들 수 있다. 딱 1, 2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이 식재운이니까 거기에 안 넘어가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절대 안 넘어가. 저라고 이렇게 자신하지 못하겠어요, 솔직히. 전 그렇게 보고, 그래도 뭐 저에게도 있는 거지만 욕심이고 허영이라고 하는 건 부인할 수가 없죠. 사실은 남현희 씨 정신적인 심리적인 피해자 맞아요. 그리고 공생관계에 애매하게 그렇게 들어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게 사기 수법에 넘어간 거죠. 그 삶에 편입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고요. 그래도 이민 개묘 식상생재운의 끝에 와서 딱 신금으로 잘라버린 듯 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힘든 일 겪으셨는데 앞으로 잘 좀 마무리가 되면 좋겠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저도 이 상황 보면서 아이고 나도 좀 방심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남현희 씨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